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데요. 국내에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8,600여 명입니다. 현재 상황 재난방송센터 신방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8,652명으로 87명이 늘었습니다. 공식 집계로 사망자는 94명인데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망자를 발표하고 있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을 합쳐서 4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17명 등 수도권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일별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최근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으로 급증했고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의 수도권은 지난 17일 대구, 경북 지역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콜센터와 병원,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사망자 수는 100명이 됐습니다. 연령별로 분석해봤더니 90%가량이 60대 이상에 집중돼 있습니다. 치명률 역시 연령대가 높을수록 치솟아 80대 이상에서는 10%대로 확진자 10명 중 1명 비율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내 지역에 확진 환자가 생길까 봐 그리고 내가 확진자가 돼서 비난을 받을까 봐 가장 두렵다고 답했는데요. 방역당국은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사망자가 늘어서 102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요양시설에서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군포시 당동에 있는 노인 요양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85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전수검사에서 4명이 더 나온 겁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모두 80대 여성 입소자이고 나머지 1명은 60대 여성 종사자입니다. 이 종사자는 이달 초 시작된 감기 증상이 계속돼 닷새 쉬는 동안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후 다시 출근했고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받은 2차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이 종사자 때문에 요양원에 코로나19가 퍼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포시 방역당국은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관리 인력을 늘렸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최근 군포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이 확인돼 간호사 등 5명이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조치됐습니다. 확진자가 들어가지 않은 응급실은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양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면서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자 업무 배제 등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기책 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입소자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발병 시 더 위험하다며 철저하게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발병 석 달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도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 세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륙은 유럽. 확진자 수 1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하루 만에 400여 명이 숨진 이탈리아는 누적 사망자 수가 3,400여 명으로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의료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498 sono in terapia intensiva, pari all'8% del totale. Purtroppo oggi registriamo 427 nuovi deceduti.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하루 새 4,600여 명이 늘어나자 미 국무부가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 4단계로 격상하고 해외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주민 4천만 명에게 자택 격리를 명령했습니다. We direct a statewide order for people to stay at home. That directive goes into force and effect this evening. 중남미에선 2주 전 9개 나라였던 감염 국가가 현재 30여 개국으로 늘어났고 아프리카에서도 7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와 급격한 확산이 우려됩니다. In other countries, we have seen how the virus actually accelerates after a certain tipping point. So the best advice for Africa is to prepare for the worst. 호주 시드니에서는 3,800여 명이 타고 있던 크루즈선 루비 프린세스호의 탑승자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호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이처럼 유럽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지랑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확진 사례는 86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유럽발입니다. 특히 공항 검역 단계에서 증상을 호소한 유럽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5%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될 당시인 1에서 2월 중국 상황보다 지금의 유럽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국가들의 어떤 발생률을 보면 당시에 중국의 조치를 취했을 당시에 비해서 훨씬 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 모두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유럽에서 왔다면 무조건 일단은 격리되는 겁니다. 이후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보내지고 음성이 나와도 14일간은 집이나 시설에서 혼자 있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명령서가 발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받게 됩니다. 대신 생활비나 휴가비 등이 지원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되는 이제 생활비를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 이제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관광이나 출장으로 짧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음성이 나올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보건소의 전화 관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에게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신청 사흘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신용 등급과 필요한 액수 그리고 시급도에 따라 찾아야 하는 기관이 조금씩 다른데 박예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5%로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기관은 시중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3곳입니다. 신용등급이 1에서 3등급 사이 신용이 좋은 분들은 시중은행을 찾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용이 좋으면 보증서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 신청하고 나흘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이 중간, 그러니까 4에서 6등급 정도라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합니다. 기업은행에 갈 수도 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기업은행은 보증료율이 조금 더 낮고 대출 가능 금액도 최대 1억 원으로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 절차가 필요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위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7에서 10등급까지도 최대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용도도 낮고 1,000만 원 미만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 소상공인 입증과 보증, 대출까지 한꺼번에 처리해주겠다는 건데요.
빠르면 사흘, 늦어도 닷새 안에 돈이 나오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압류가 된 경우에는 공단에서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또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빨리 받으려면 어느 기관을 택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늦어도 열흘 안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신청이 많이 밀려 있는 만큼 내 업종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곳을 선택하는 게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확대된 초저금리 대출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현대기아차 공장이, 유럽에선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공장이 멈췄는데요. 이 같은 셧다운 도미노로 인한 국내 연관 산업도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텅 빈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서 출연자들이 차량을 둘러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차 출시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집객 행사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런칭을 기획하였습니다. 차를 안 팔 수는 없어 내놓은 궁여지책이었는데 해외 공장들의 셧다운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또 다른 충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만 연간 80만 대를 만들었지만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장을 다시 돌려도 팔릴지가 걱정입니다. 이동 제한 등으로 소비도 멈춘 상황. 실제로 지난달 중국에선 자동차 판매량이 90% 정도 급감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비상입니다. 업체와 함께 해외 동반 진출해 있는 부품 협력사들의 사정도 어렵기 마찬가지고요. 이미 국내 자동차 부품 공장 가동률이 60% 선까지 떨어졌는데 수출이 급감하면 공장을 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2차 하청업체는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파는 철강업계로도 이어집니다. 판매량의 25%가량을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포스코는 재고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충격뿐만이 아니라 조업 차질까지도 빚어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생산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산도 소비도 멈춘 해외 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여행을 다녀 사회적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가족과 이웃으로의 감염 확산을 막아낸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40여 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 여기서 근무하던 50세 여성 A씨도 접촉자로 분류돼 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선 답답해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증상이 나타난 A씨. 선별진료소를 찾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18층에서 1층까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마주칠까 염려했던 겁니다.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1층에서 18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18층에서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직접 내려오셨더라고요. 저희 구급차까지. 식사 시간 때도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냥 식사를 하고 활동을 전혀 안 하시고 집안에서만 계시면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저 외부에 전염 안 시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력으로 이웃 누구도 추가 감염되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도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는 예방수칙을 지켰고 버스를 4차례 이용하는 동안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라는 대국민 행동수칙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국과 식당 등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기에 경증 상태에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유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의 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에 노력이 필요하고요. 보건당국은 단순히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며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2차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휴원에 동참했던 학원들 가운데 다시 문을 여는 곳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서 영세 학원들의 휴원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현우 기자가 학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보습학원, 3주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평소 교사 3명이 학생 30여 명을 가르치는 곳인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해달라는 정부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원비는 못 받고 있지만 교사 월급과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국세청 등을 동반해서 협동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들면 사실 휴원을 무작정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지만 문제는 얼마나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6명의 강사를 채용 중인 한 원장은 새로 나온 특례 보증 상품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접수 후에 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변경사항은 없거든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당장이 지금 필요한데 몇 개월을 어떻게 기다리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폐원하고 난 다음에 받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이런 가운데 서울 학원들의 휴원율은 이번 주에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학원 10곳 중 2-3곳만 문을 닫은 겁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으려면 학원 재정 지원 정책에 있어서 조기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학 연기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학원들의 자발적 휴원을 유도할 더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후 늦게 먼저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밤이 되면 강원도와 충북 북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 시간이 짧은 만큼 비의 양도 그리 많지 않겠는데요. 이번 비로는 건조함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11도, 포항 10도, 전주, 대전 8도, 서울 7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아주 크게 올라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부산이 19도, 세종과 청주, 대전이 21도, 광주와 전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KBS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